화인 같은 그 김선자. 그는 박식하다. 늘 무궁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인문학을 비롯해 과학, 종교, 무속계까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글씨도 명필이다. 펜글씨, 붓글씨, 한글, 한문, 각종 서체를 두루 설립했다. 시도, 산문도 잘 짓는다. 허나 작품이라고 버젓이 내놓진 않는다. 오로지 혼자 즐긴다. TV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 등에서 촬영 요청이 쇄도해도 전혀 요지부동이다.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예술인이다. 연극, 음악, 미술, PD, 시인, 소설가, 수필가, 철학인, 무속인 등 남녀 구별도 없고 연령도 20대에서 70대까지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130여 년 전에 건축된 목조 농막이다. 주문진 6번 국도에서 삼산리 쌀이골로 들어서면 여인의 단속꽃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곳. 울도 담도 없고 산천의 경계도 없는 학고제라 명명한 외딴 집이다. 지인들이 몰려와 마음껏 떠들고 가물을 해도 전혀 속박받지 않는 곳. 동산 위에 떠오르는 너그러운 달빛과 정자마루, 눈이 시리도록 내리꽂히는 푸른 별빛 아래 지인들의 술잔이 그네를 타고 예술 혼이 널뛰기를 한다. 그는 아주 검소하다. 절대 수입의 범위를 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의 생활 철칙이다. 생활용품도 남들이 버린 물건들을 주워와 재활용한다. 사람들은 수요에 맞지 않게 분수에 넘치는 생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는 꾸짖는다. 공학도 이었지만 목수일도 한다. 몸 쓰는 막노동이 좋다며 한 달에 일주일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에게 투자한다. 그는 무욕의 소유자다. 욕심이 백지다. 세상 부러울 게 없다. 텃밭에는 드름나무를 비롯해 각종 산채들이 지천으로 산지에 있으나 딱 한 끼만 먹을 만큼만 채취한다. 다 내려놓은 해탈한 스님 같아. 멧돼지가 마당으로 내려오면 눈으로 말을 건다. 예, 이놈들아,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오면 어떡하니? 예, 아저씨 미안해요. 지렁이가 많아서요. 멧돼지들도 마냥 꽥꽥대며 파먹다가 간다. 미물도 인간이 해치지 않으면 그들도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그분의 믿음이다. 불교에서 이르듯 만물에는 마음이 있다고 믿는다. 그 마음 작용에 의해 소통한다는 것이다. 마당에는 길고양이들의 밥그릇이 3개나 있다. 지인들이 놀러와도 그들을 위해 특별히 차리지 않는다.
나름대로 놀다 가도록만 배려한다. 그들은 알아서 해먹고 주방, 골방, 초방 가리지 않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 자야 한다. 그는 철저한 환경 지킴이다. 그의 생활 속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다. 음식물 찌꺼기는 밭에 묻어 거름으로 태울 수 있는 것은 불쏘시개로 쓴다. 밭 농사에도 비닐을 씌우지 않는다. 농작물이나 밭에도 농약이나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주방 세제는 쌀뜨물이나 밀가루 같은 걸로 만들어 쓴다. 흙부엌에 아궁이를 고집한다. 집 밖에 나가면 땔감이 지천이라며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과 함께 친환경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산짐승, 풀벌레, 산천 초목들에게도 침입자가 된 것이 미안해 최소한의 방안 등불만 밝힌다. 그가 어렸을 때 그 가정의 일화다. 마을 어떤 남자가 산에서 나무를 해오면 여자가 이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때그때 끼니를 이어가는 비난한 부부가 이웃에 있었다. 어느 날 아지매요, 저녁거리 좀 구워주소. 오늘은 나무를 못 팔아 그냥 돌아왔어예. 아이고 짜노, 우리도 내일 아침거리밖에 없는데. 사랑채에 있던 그의 부친이 와락 방문을 열고 벼락같이 호통을 친다. 내주지 않고 뭐하노? 우리는 오늘 저녁 먹을 거 있니? 짰나? 그 집은 당장 먹을 게 없다잖아. 다음 날 그 가족들은 아침에 모두 고구마를 먹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 식때만 되면 그의 집에만 찾아오는 춘보라는 거지가 있었다. 춘보는 그의 식구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축담 밑에 쭈그리고 앉는다. 혀가 짧은 그는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린다. 아, 따따따, 맛있겠다. 밥 냄새 좋다. 자도 먹은다. 절대 밥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청마루도 올라오라며 밥사발을 내밀면 개눈 감추듯 하고는 또 혼잣말을 한다. 내는 무인데 울 어매는 웃자노. 못 묵고 있을 낀데. 내는 배부른데 울 어매는 배고플 낀데. 어매는 굶고 있은 낀께 만 되낸다. 결국 밥 보자기를 받아 들고서야 좋아라. 뒤뚱거리며 나가는 춘보의 뒷모습을 보고 식구들이 흐뭇해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의 집 마당은 늘 열려 있었단다. 그의 부친은 한학자로 시화에 능해서 늘 벗들과 함께 시를 짓고 사서삼경, 노장자에 대해 담론하고 토론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저것 기동량하는 게 좋아 어른들이 오시기를 기다렸으며 물심부름도 하면서 뒷전에 끼어 앉았다 했다. 그의 가족은 서울에 있다. 연인 시절 부인은 결혼을 위해서 부잣집 딸이라는 걸 숨기다가 결혼이 임박해서야 실토를 했다. 처가에서 살림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으나 사양하고 전셋집으로 신혼생활을 출발했단다. 그 부인은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서울종합병원 수간호사를 지냈으며 퇴임 후에는 각처의 강의 청탁에 임하고 있다. 자식들도 모두 성장에 독립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쯤 서울에 다녀온다. 산천 초목 푸르름만 바라보던 그의 두 눈은 도시의 빌딩 숲에서는 견딜 수 없어 사흘을 겨우 넘긴다. 확철
대오한 스님 같은 삶으로 따로인 듯 함께인 듯 서로 자기의 생활을 이어가며 만족해 한다. 내가 그를 좋아함은 그가 참으로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을 갈고 닦는다.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 고결한 영혼의 소유자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부님이라 부른다. 흰 수염에 하얀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그는 늘 개량 한복 차림이다. 맑고 향기로운 사람, 그에게서는 청량한 하늘 냄새가 난다. 그와 이웃이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 화인 같은 그를 만나면 마냥 즐겁고 마음이 풍성해진다.